면요,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 집에 거주를 하면서 매월 75만 원의 주택연금 받으세요. 연금액이 적다고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이 집에 거주하면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거고요. 그렇지 않고 이 집에서 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에 여기서 이 집에서 월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한 한 90만 원 내외입니다. 근데 또 나가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거비가 들잖아요. 그렇죠. 실제로 차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집에 전세를 주고 혹은 집을 매도해서 보증금으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직시연금을 가입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또 사신다 하셔도 어차피 집을 나가셔서 또 다른 주거비용이 들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직시연금의 효과보다도 주택연금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거죠. 그리고 이사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하잖아요. 네. 또 이제 만약에 나가서 전세를 하시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이동을 하셔야 되죠. 할 때마다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죠. 그럼 전혀 모르는 낯선 환경에 가서 새로 적응하셔야 되잖아요. 그거 어렵더라고요. 이게 이제 30, 40대도 굉장히 힘든데 결과적으로 60대, 70대 되셔가지고 계속 이동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게 되는 겁니다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도 그렇고요. 그다음에 이제 감성적으로 봤을 때도 내 집에서 살면서 연금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어요. 저는 그 주택연금 가입 시에 절세 효과도 적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이게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면은 뭐 재산세가 1년에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. 네. 그럼 소득이 없는 노년층한테는 상당한 부담이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5억 원 이하면은 재산세의 25%를 깎아줘요. 그리고 5억 원 이상이라도 5억 원에 해당하는 분만큼 25%를 깎아주거든요. 그래요? 그리고 또 연금 소득에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소득세가 붙습니다. 그러니까 국민연금, 연금저축, 퇴직연금, 수령연금을 모두 합해서 이 연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니까 꽤 만만치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 후에 발생하는 대출 이자에 대해서 연간 한도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니까 만약에 한계세율 16.5%를 적용하면 최대 뭐 33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주택연금도 대출의 일종이다 보니까 이 등록세 같은 게 붙는데 이것도 깎아줘요. 그래서 이제 3억 원짜리 집을 맡기면 등록세가 감면되는 게 한 106만 원 정도니까 적지 않은 돈이라고 하겠습니다. 네. 저는 시장에서 이제 물건 깎아주시는 것보다 이게 세금 깎아주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근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도 있네요. 근데 이제 월 지급액을 좀 높이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좀 있다면서요? 예, 아까 그 두 분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제로 그 월 지급금이 좀 생각보다는 적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와 협조해가지고 그 전대 방식의 임대, 그래서 일부 임대나 전부 임대, 불가피한 경우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전부 임대고요. 그러지 않고 당장 빈 방이 있는 경우는 일부 임대를 통해 가지고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그밖에 주택연금의 유동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월 지급금을 늘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일부 임대라는 것은 내가 주택 그 연금을 받으면서 방 하나가 비면 거기 세를 주거나 뭐 할 수 있다는. 그렇습니다. 예. 괜찮네. 예, 지금도 보증금 없는 임대는 가능한데 본인 어르신들이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래서 그걸 지자체나 그 지방공사에다가 임대를 주어서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.